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1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마인드셋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 우리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자질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나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즉,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폄하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명한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자신해져서 창조적 인간의 탄생에서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가드너가 말한 그 재능을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최고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더군요. 그것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으로부터 빚어지는 인내심과 회복력이었습니다. 고정된 자질이라는 세계에서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 변화하는 자질의 세계에서 성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이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확실히 모르면 손을 들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손을 드는 쪽이에요. 만약 제 대답이 틀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바로잡아 주실 테니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거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묻죠. 그렇게 해야 제 지능이 높아질 테니까요. 성공이란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대학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배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노력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4살의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금이 환영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예일대 법대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만류하며 이미 정상에 오른 자리를 지키라고 했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의 짜릿함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란다는 이번엔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이 꽤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비슷한 관심도를 유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사실 바로 이게 내가 바랐던 거라서 의지가 더 생기는 거려. 내가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전진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도전과 관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천재였을까? 마이클 조던 역시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스포츠 역사상 가장 열심히 노력한 운동선수일지도 모릅니다. 조던이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자른 감독을 비웃을 뿐이지요. 조던은 자신이 뛰고 싶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농구팀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가요? 마이클 조던을? NBA 드래프트 때도 첫 두 팀이 그를 뽑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조던이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였다는 점을 알고 있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지금 영웅 마이클 조던을 보지만 당시 그는 그냥 평민 마이클 조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한 조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죠. 등교하기 전에 훈련을 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에는 자신의 약점인 수비와 볼 핸들링, 슛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그의 의지에 코치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시즌 마지막 게임에서 지고 난 뒤 훈련장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슈팅 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성공과 명성이 절정기에 올랐을 때도 그의 훈련량은 엄청났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코치였던 존 바크는 조던을 가리켜 자신의 천재성을 계속 향상시키려는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조던에게 성공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심장은 당신이 가진 육체적 장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믿었습니다. 데릴 스트로베리,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마르티나 힌기스는 모두 정상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 문제나 부상 탓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챔피언들도 모두 안고 있는 문제들이었죠. 벤 호건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존 우든 코치는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지키게 하는 건 근성이죠. 적절한 준비 과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정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고의 자리에 한 번 올라도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근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하는 운동선수나 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능력 이전에 정말 뛰어난 근성을 가졌구나라고요. 근성이 진정 의미하는 바와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근성을 창조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스포츠 능력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스포츠에서 성공하려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단련해야 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근성이나 용기가 가장 강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묘비에 여기에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거둘 줄 알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졌으면 한다. 자,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을 너무 숨막히게 하니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좀 마셔볼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은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 인사들을 만나더라도 좁고 한정된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나를 입증해야 해 라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의 세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밝고 크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와, 이거 참 재밌네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이런 리더들의 성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처럼 느껴졌지요. 운 좋게도 성공에 너무 도취될 때마다 웰치는 자신을 깨우쳐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날 그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새로 구입한 지붕 덮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컨버터블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덮개 버튼을 누르자마자 검고 더러운 기름이 튀어나와 옷과 사랑스러운 차까지 망쳐놓은 겁니다. 그때 나는 일종의 허세에 물든 상태였는데 그렇게 한 방 먹고는 현실로 돌아왔죠. 아주 위대한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너무 건방졌던 나라는 제목의 챕터는 그가 기업 인수를 진행하면서 자신은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없다고 믿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혈통이 아니라 마인드셋을 보고 뽑는 법도 배웠습니다. 원래 그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MIT, 프린스턴,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뽑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진정 찾는 인재는 이를 완성시키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로는 그 사람이 가진 갈망을 잘 알 수 없었죠. 웰치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자신이 천재라거나 가장 뛰어난 리더라는 식으로는 주장하지 않았죠. 대신 계속 발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 심지어 CEO들조차 리더가 되지 못하고 보스에 머물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 직원, 조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권력을 휘두르는 쪽을 택하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당신은 스스로에게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건 거대한 도약이고 배우고 도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해줍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도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다고. 그리고 당신은 베테랑 쿼터백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질문을 던지고 함께 경기 영상을 분석하지요.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대학 시절과 얼마나 다른지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프로 선수가 됐을 때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얘기해줍니다. 자신의 치욕스러운 경험을 당신과 공유하는 거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첫 만남부터 갑작스레 불꽃이 튀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들은 마법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좋은 관계란 필연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이렇게 믿지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나와 파트너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대신 마음을 읽는 데 집착하는 건 역효과를 낳게 마련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역시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독백은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분명 긍정적, 부정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배움이나 건설적 행동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파트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실천을 부르는 계획의 기술은 당신이 해야 할 일,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언제 그 계획을 실행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죠. 시간, 장소, 방법까지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은 실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에 따라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단지 성장 마인드셋에 기반한 계획을 짜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마인드셋 중에서